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넷째 주죠. 이제 이번 달은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5주 차 30과 31일은 이제 부산이 먼저 쉬죠. 쉬고 그다음에 8월 첫째 주에 서울 쉬고 8월 둘째 주에 제주가 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휴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뭐 계속해서 출전 두수가 적어서 이제 경주를 지금 분할을 시켜가지고 일단 이세마 경주를 이제 토요일자, 이번에는 이제 토요일자만 1경주, 2경주 이제 분할을 시켰고 또 저게 뭐야, 국내산 육군만 지금 4개 경주를 좀 분할을 시켰습니다. 다른 경주들은 다 이제 그래도 이제 출전하려고 했던 말들이 다 이제 출전이 되면서 좀 정상적으로 됐는데, 뭐 7마리 경주가 좀 있죠. 7마리 경주가 있는데 두수가 적다고 해서 인기마가 꼭 입상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취임만, 이제 비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그런 말들이 이제 취임만, 나는 뭐 그냥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뭐 의지 없이 이제 그러다 보면 앞에서 욱샥욱샥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마필들이 그냥 입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꼭 두수가 적어서 인기마가 입상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인가요? 밤부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근데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경주로 배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만 좀 짜작짜작 하다가 뭐 몇 시간이 지나면 뭐 금세 물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말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이제 또 그 비의 양에 따라서 주로 상태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많은 출전 두수는 아니지만 경주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후반부 쪽에 조금 한 서너 개 경주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요일 경주는 중간중간 좀 어려운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조금 뭐랄까요,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뭐 분산 배팅을 하더라도 좀 배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뭐 한 서너 개씩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상 좀 시작할까 합니다. 네, 먼저 7월 23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이제 암말 경주인데, 이세마 암말 경주. 이 경주를 이제 이 경주와 다음 경주와 같이 이제 분할을 시켰습니다. 분할을 시키면서 8마리가 출전해 있고 또 다음 경주도 8마리입니다. 자, 이 경주는 2번 울트라삭스입니다. 울트라삭스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번 매직 콘서트, 또 그 다음에 7번 한강뮤직인데, 이렇게 좀 한 3마필로 좀 압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2살짜리들이고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7번 한강뮤직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갔는데 뭐 여유는 있었습니다만은 마체가 얇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마필 모래를 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아주 뭐 초반에 조금 추진을 해서 선행을 갔고 마체가 이렇게 뛰면서 보면 좀 파워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이제 7번 한강뮤직인데, 안쪽에 2번 울트라삭스가 조금 얘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어요. 내측에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라면 선행을 좀 나았을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7번 한강뮤직은 1번이 선행 가면 외곽에서 나와서 싸우든 경합을 외곽,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라 그럴까요? 좀 나쁜 조건은 뭐냐면 얘를 넘어서는 거예요. 힘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주행심사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낫죠. 2번을 안쪽에다 두고 바깥에서 가면서 힘을 안배하는 게 더 얘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좀 무리한 전개, 체구가 작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했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번 울트라삭스가 쉽게 선행을 간다? 얘가 넘어가서 얘를 괴롭혀버리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마필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그 내심 이제 4번 매직 콘서트를 좀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양전지 파행으로 해서 지금 2주인가를 그 연기를 했죠. 출전 연기를. 계속 훈련량이 많아요. 훈련량이 많고,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좀 경직돼 있어요. 목이 좀 짧고 신장력이 없는데 반면 뭐가 있냐면 근성이 좋아요. 아주 막 여기 출전하는 마필 중에서 자기 스스로 막 뛰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좀 많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이 매직 콘서트인데 지금 양전지 파행 10주 만에 출전하죠. 주행심사 후에 양전지 파행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파행기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날 텐데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2번, 7번, 이렇게 4번, 그러니까 2번, 7번이 가면 4번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심하게 체중이 안 빠졌거나 뭐 좀 정상적으로만 나온다면 오히려 4번 그 매직 콘서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전개상은 유리한데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10주 만에 출전하는 이유 양전지 파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얘가 전개가 좋아 라는 것보다 또 반면에 이면에 있는 얘의 부상의 어떤 그 경중 얼마나 좀 심한가 아닌가를 좀 판단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예. 자, 이 경주도 이제 첫 번째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백두멋쟁이 5번 백두멋쟁이가 아마 인기 1위권이 좀 확실시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주 자체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경주 같은 경우는 2번, 4번, 7번이라는 마필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출연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주입니다. 뭐 2번 슈프림스타가 뭐 첫 번째 연습 주행을 했죠. 연습 주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좀 뭐랄까 좀 말이 어떤 활기가 전혀 없어요. 조교 양만 많아요. 그러니까 조교로 뭐 어떤 이런 경주에서는 조교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누구를 골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교가 조금 많이 한 마필, 뭐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단점들을 갖고 있을 때는 조교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6번 아르고공주입니다. 이게 지난번 띵고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이게 띵고 보면 전혀 뭐 봐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스트에서 뭐 거의 뭐 무뎌졌고 좀 뭐랄까 좀 주행 자세나 이런 것들은 뭐 그는 어느 정도 뭐 신마치고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직은 좀 뭔가 이렇게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고스트 울프요 1번 이게 아마 인기권에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뭐 내치기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쟤를 보면은 발 쓰는 거나 뭐 주행자산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 아르고 공주보다 6번 아르고 공주보다 더 못해요. 그 정도로 좀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그 1번 게이트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경주 자체가 1번 게이트에 있다고 쳐도 얘가 월등한 순발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스트 울프가 위즈업이라는 마필 좀 이따 3경주에 나오나요? 3경주에 나오는 위즈업이랑 동반 스포했는데 매번 좀 힘들어 해요. 매를 맞고 또 채찍질을 해도 좀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순발력도 좀 없기 때문에 좀 이경주는 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 하나 믿을 말이 없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3경주입니다. 3경주.
예, 이경주는 그냥 2번 위주업입니다.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두 번 뛰었어요. 두 번 뛰었는데 1분 17초를 뛰고 18초를 한 번 뛰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스트울프요. 고스트울프 이경주의 1번 고스트울프랑 같이 동반 숯볼인데 얘는 반면 이제 비교가 돼서 아마 그럴 겁니다. 둘이 이제 같이 동반 숯볼 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얘는 상당히 말을 잘 들어요. 유연성도 있고 이제 파워감 아직 어리기 때문에 파워감을까지 기대할 수는 없죠. 뭐 여기는 다 같은 그런 좀 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위즈업이 조금 더 자세나 이런 어떤 수능도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 이제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경주 자체가 좀 빨라요. 외곽에 있는 이제 유로 특급이라든가 10번 PNS 싱, 뭐 다음에 8번 차이밍 보이,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빨리 나오는데 이 차이밍 보이 같은 경우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인데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요즘에 좀 많이 두각되지 않습니까? 부각되지는데 여러분들 마사의 말혈통 거기 가보면 카우보이 칼이 그 자마들이 벌어들인 상금이 아마 손가락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3등인가 2등인가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하여튼 요즘에 어떤 자마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장산 카우보이를 말씀드렸죠. 걔가 이제 수입하기 전에 카우보이 칼을 수입하기 전에 이 자마를 수입해 가지고 나온 말이 이제 이 장산 카우보이인데 이 카우보이 칼을 수입을 해 가지고 이제 좀 1, 2년인가는 그 활동이 좀 뜸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의 뭐 1년에 100마리가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00마리? 하여튼간 많이 나와요. 예전에 뭐 10마리도 안 되는 그런 자마들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무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을 보면 아주 극과 극이에요. 잘 뛰는 말은 잘 뛰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예를 들자면 이 차이밍보이가 지금 420kg짜리인데 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목요일 아침엔 박태종 기수가 그거를 못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모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좀 현란해요. 말이 그 움직임이 간결한 게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아마 박태종 기수가 밀어서 선행을 가도 좀 무너질 확률이 좀 있고요. 10번 PNS싱입니다. 뭐 이것도 뭐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인데 상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성이죠. 이런 마필들이야말로 이제 상대성인데 이런 베니피 혈통인데요. 이것도 지금 조교를 좀 습보를 좀 약하게 하고 적게 하고 수영 조교를 대신해서 나온 마필인데 너무 까불어요. 얘도 보면 이 차이밍 보이 8번 차이밍 보이나 이 10번 PNS 싱이나 뭐 같은 맥락으로 보니 너무 지시 수능도가 안 돼요. 매끄러운 그런 주행을 안 해요.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차이밍 보이는 막 억지로 했다면 이렇게 이제 PNS 싱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부드럽게 보내주기 위해서 말을 제어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시켰죠. 그런 것들을 차이밍 보이보다 조금 더 높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마필 뭐 샤렌이로케인가 이스트 트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 때문에 거의 뭐 조교도 못하고 나왔죠. 아직도 그런 게 보여요. 아까 얘기했던 매직 레코드인가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파행기가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요.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경주는 이제 2번 위주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1번 동방사기입니다. 동방사기. 그 김옥성 기수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떤 기수들은 보면은 극과 극이에요. 감을 잡기가 애매한 그런 기수들이 있는가 반면 이 기수는 어느 정도 그래도 10마리를 타면 7, 8마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조교를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저 말을 어떻게 전개를 하겠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제 흐트러진다 그럴까요? 전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방사기가 지금 그럴까봐 우려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1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행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왜냐하면 얘가 아직 그 경주 경험이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판단에는 모래를 맞아서 안 뛰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어떤 이점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선행인데 그렇다면 조금 무리한 전개는 얘한테 이룰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7마리가 뛰었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선행 가서 편하게 뛴다고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근데 특히 이런 경주에서 외곽에 빠른 마필이 많았을 때 내가 선행을 가려고 힘을 쓰고 선행을 못 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래를 맞히는 게 나은데 모래 안 맞으려고 힘은 힘대로 썼어. 거기다 모래까지 맞아. 이 두 가지의 불리한 점이, 그러니까 선행을 나서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마피는 아마 어렴풋하게 제가 기억하는 게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좀 까맣게 싹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눈에 띄더라고요. 500kg짜리 말치고는 상당히 부드럽고 아직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타이밍 보이가 수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면 얘는 그 정도는까지는 안 해요. 조금 약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전개는 피해가면 되겠다. 그래서 1번, 2번인데 이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좀 가볍게 공략해 보는 정도지, 여기서 환수를 내겠다고 하면은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예, 이제 저도 1번 동서여거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런 말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 해드리지 않습니까? 배트한테 있으면 안 된다. 지난번에 선행을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이제 은혜레코도 금성환인데, 쟤한테는 센 말이죠. 동서여걸한테는 센 말인데, 사실 금성환이나 은혜레코드만 놓고 보면 능력이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동서여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금성환이나 은혜레코드가 좀 세다. 이 정도로 좀 해줘. 근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는데,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아까 동방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선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을 가더라도 외곽에 6번 이제 매직 목화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힘을 힘대로 쓸 겁니다. 지난번처럼 편하게 못 가요. 편하게 가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런 누구죠? 예, 금성환이랑 은혜레코드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까 동방사기랑 똑같은 그런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선행을 가. 근데 매직 목화신이 더 빠른데 얘가 바깥에 있어.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못 넘었으더라도 얘는 어차피 괴로웠거든요. 동서여걸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얘가 매번 어떤 그런 동서여걸이 쉽게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만나는 게 쉽지 않다. 결론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죠. 나머지 마필이 지금 이제 로스트워나 라마룬에 이런 마필들인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얘네들도 보면 로스트워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그랬죠. 1번 게이트에서 누가 선행 갔죠? 조상범 기수가 선행 가서 V킨이랑 입상을 해서 제가 V킨을 놓고 추천드리면서 이 로스터가 없었기 때문에 적중을 못 시켰던 경주인데, 자, 선행을 쉽게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랬죠. 선행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매번 그만큼 뛰는 거예요. 문정균 기수가 탔던가요? 예, 문정균 기수, 김하연 기수 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하연 기수나 문정균 기수는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빨리 잡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왔을 때 선행을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는 아예 처음부터 선행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버텨내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가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만은.
다시 이제 어떤 꾸역꾸역 올라온다 할까요? 뭐 취입이 월등. 얘가 뭐 취입마예요? 선행마지. 취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가면서 이거 지금 김하연 기수나 선행을 실패하면서 문재영 기수나 김동균 기수나 그러니까 요런 어떤 조금의 김하연 기수와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을 때와 김동수 기수가 기승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차이점. 의도치 않게 따라갔고 김동수 기수는 의도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세 개가 다 뭉쳐지면서 그동안 이제 어떤 모래에 대한 적응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얘가 갖고 있는 조교 때 보면 뭐 누구랑 동반습 막 퍼져요. 힘들어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그 조교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게 뭐 선행밖에 없어요. 답은. 근데 김동수 기수가 조금 이제 지난번에 모래를 맞히면서 요런 편성에서는 그와 같은 전개를 끌어냈을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매직목하신 선행을 얘가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얘도 뻣뻣한 몸 때문에 이런 마필은 뭐 배터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그게 무효.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무효. 왜냐하면 1번 동서여걸이 안쪽에 있고 얘가 넘어가 버리면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약하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동서여걸은 무너질 확률이 높지만 썬더모커신이 선행을 갔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무너진다라기보다 좀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뭐 로스트워, 매직모카신, 또 그다음에 8번 나마론의 라로마네 이렇게 이제 세 마필인데 이 라로마네도 지난번 보면은 머리 우승 친말 명진 캔디가 선행 갔어요. 지난주에 명진 캔디 제가 뭐 말 컨디션이 많이 좋아서 근데 워낙 뻣뻣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필들이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비플라와 뭐 로즈 골드, 뭐 젠트룰주가 지난번에 인기권에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필이 왜 인기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름한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도 배팅을 해서 좀 어떤 환수를 끌어내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네, 이 경주는 이제 햇무리가 문제죠. 햇무리가 이제 17주 만에 나오는데 우전지 파행이에요. 우전지 파행이고 수요일날인가 옥천채강이랑 동반습보를 했죠. 옥천채강이랑 동반습보를 하고 역시 이제 기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그 결승선까지는 같이 와요. 같이 오는데 결승선을 딱 지나서 코너를 돌 때 1코너를 돌아가기 전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같이 가다 자꾸 이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파행기가 조금 있으면 나오던데 여기 나오나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나았을 수도 있고 이제 완치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우전지 파행이에요. 무슨 세부 그 내용이 있나요? 우전지 파행, 우전지 근육통해 이런 것들은 뭐 부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 뭐 운동 조금 심하게 하면 근육통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1코너를 갈 때 퍼진다? 이건 좀 이제 뭐랄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컨디션이 이제 17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체중 체크를 좀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때 체중 체크를 살 때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미를 해서 좀 판단하십시오. 예. 지금 얘가 만약에 17주 만에 나와서 정상적인 체중이야. 그러면은 이건 불었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만약에 평상시 이 정도의 조교를 했으면 평상시 같으면은 체중이 보통 5에서 10kg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그냥 뭐 딱 멈춰갖고 했다. 그럼 조교는 열심히 했다. 체중을 유지했다라는 거는 조교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딱 유지했으면은 17주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 안 되죠. 예,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원더풀 우먼입니다. 이 김홍균 기수인데 참 이경주가 한번 속된 말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너무 많아요. 좀 믿을 말이 하나 딱 있어야 되는데 믿을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저 원더풀 우먼 같은 경우 지금 이동화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다 붙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땠어요? 다른 기수들 다 몰고 나왔어요. 이혁 기수조차도 몰고 나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마필 자체는 리듬감이 없는 마필이에요. 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누가 탔어요? 2번 게이트예요. 지금 이경주가 이제 5번이나 10번이나 1번이나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아요. 4번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얘인데 그럼 얘가 아예 처음부터 느리면 김용균 기수도 그냥 뒤따라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선행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고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밀고 나오는 순간 아웃이에요. 리듬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뻣뻣한 몸을 갖고 초반에 막 숨을 막 밀어붙여.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번을 몰면 그 3번이 3번 몰 스피드만큼 나트에선 그 배가 되는 걸음이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비크레이지입니다. 제가 선행을 가요. 근데 만약에 쟤는 토요일날 비가 오면은 가져가야 되는 마필. 근데 비가 안 오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양호주로까지는 쟤를 그렇게 세게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습주로인데 짜작짜작하다? 좀 물기가 많다? 그러면 쟤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뭐 데뷔전 때 제가 충분히 무척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저 마필은. 이 비크레이지가. 둔탁해요. 저런 이 원더풀 우먼처럼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무척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사람으로 그런 게 없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힘을 많이 써요. 느려요. 거기다가 발을 안 바꿔요. 발 바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단점이 있는데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저렇게 무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행을 가가지고 주로가 가볍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감소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봐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채광장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무리해서 외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무리해서 외곽으로 나와서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채광장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더풀 우먼이나 이런 비크레이지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한데, 그런 어떤 몸에서 나오는 단점은 조금 덜 하긴 한데,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가요. 만약에 또 선행을 가려고 한다? 5번 비크레이지가 선행을 가고 있는데 또 가서 외곽에 붙어 있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이경주를 좀 뭐랄까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10번 챔피언 가문입니다. 이동화 기수죠. 이동화 기수. 요즘에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 임다빈 기수나 이동화 기수, 참 힘 한 배만큼은 잘하잖아요. 뭐 아닌 경우도 때로는 뭐 그렇다고 해서 10마리 타면 10마리 다 그 힘 한 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때로는 선행도 가줘야죠. 선행말 갖고 죽기 살기로 땡겨서 취입을 하겠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요 정도 편성해서 내가 요 정도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가봐야겠다. 뭐 시도하는 거죠. 그런 건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자체적으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동안에 보면 정말 못 뛰었죠. 결정타가 없는 마필이에요. 결정타가 없는데 저런 원더풀 우먼, 2번 원더풀 우먼보다 어떤 좀 경직감? 리듬감이 조금 더 나아요.
요것만 조금, 그래서 이제 그 박대영 조교사가 18조에 있을 때 내 측에서 뭐 안토니오 기수인가요? 누가 탔어요? 뭐 조상범 기수, 뭐 이현정 기수, 다비드 기수인가 보다. 예. 그런 기수들이 다 기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 끌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가 되겠지만 어떤 그 말의 그 뭐랄까요?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말들은 장단점을 파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힘만 안배해주면 돼. 그냥 그게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지금 5번, 10번 가면 5번이 선행을 가면 바로 얘가 붙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비크레이지를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쟤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후차권이 많아요. 분산 배팅을 하고 어디에도 주력으로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동등하게 가자니 환수가 안 나올 거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번 챔피언 가문이 뭐 인기에서 아주 비인기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예, 1200m고요. 군에서는 5분입니다. 한 번 더 뭐 해야죠. 이 경주는 일단 3번 희망챔프입니다. 희망챔프. 이제 좀 뭐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 경주에 챔피언 가문에 이제 이동화 기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영근 기수가 탔어요. 인기 6위권인데 배당이 없었죠? 예, 배당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뭐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이제 예, 그 희망 챔프의 어떤 주행 자세를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이현정 기수가 처음에 머리치고 이제 육군 시절에서 그때 추천드리고 딱 한 번 들어왔네요. 9번 뛰었어요. 한 번 입상했네. 그게 이제 이현정 기수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필의 어떤 자기 스스로 뛰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무척 좋습니다. 그거 하나에 딱 제가 꽂혀서 이제 이현정 기수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한번 볼까요? 그게 두세 번째 뛰지 않았나 싶어요. 두세 번째, 이게 토요일 6경주죠. 두세 번째 뛸 때 추천드렸었는데, 예, 세 번째네요. 딱 세 번째 뛰었을 때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그런 것보다 지난번만 놓고 보자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그 김영근 기수가 무리 속에 있으니까, 저도 그거는 좀 왜 저런 주행 자세가 나오는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많이 뛰면서 턱을 치켜들죠. 턱을 이렇게 빼고 뛰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내리고, 자, 위아래 이런 리듬을 해야 되는데, 턱을 딱 빼고 뛰면 어떻게 해요? 위아래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이렇게 딱 치켜 들고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뛰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위아래 이렇게 점두를 하는데, 얘는 턱을 치켜 들고 뛰니까 이게 점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 몸통의 놀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몸통의 놀림은 상당히 좋고, 자기 머릿속에 근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뛰려고는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모래를 맞아서 그러는 건지, 뭐 예전부터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목요일날 이 별나라 신사하고 동반습보를 하는데, 그때도 턱을 빼고 뛰어요. 그럼 동반습보를 하면 앞에서 모래가 안 튀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어떻게 해요? 턱을 들고 뛰기 때문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기수가 해야죠. 기분 가는 대로 냅둬요. 지난번에 보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힘을 들이고 뛰는데 거기다가 그냥 더 힘을 쓰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제어를 해서, 너 그러지 마. 너 너무 힘들잖아.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기수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오경주의 챔피언 가면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식하게 힘한배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만나야 돼. 힘한배를 잘하는 기술을 만나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동화 기수의 주먹을 보면 멀로 기수보다 더 주먹이 낮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을 그 주먹이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 목이 여기가 이제 이 목이라 그러면 이 주먹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 다 기수들 위로 잡잖아요. 이 목 위로 덜레덜레 내가 지금 급하거든. 말이 앞에는 가고 있는데 내 말은 못 따라가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놓고 가려고 할 수는 없어요. 위로 들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말은 힘은 힘대로 다 쓰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기수가 주먹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뭐 표현을 이제 그 뭐 일본 말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다구치라 그러죠 밑에. 그러니까 예전에 조교사들이 이제 이 나이 드신 조교사분들이 그래 꼭 눌러 잡으라 이제 뭐 시다구치를 잡으라 이런 주문을 해준다고요. 어떤 그 기승할 때. 근데 그런 이동화 기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주먹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정정희 기수도 보면 때로는 그래요. 근데 뭐 점화필은 좀 끌고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떤 주먹의 위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기수의 어떤 주먹의 위치, 저 기수가 어떻게 어떤 주먹을 갖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번 아라챔프입니다. 옥천채강을 이겼는데 뒤에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옥천채강이라는 마필을 좀 세게 보거든요. 지금 아직 그 골막염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이용호 기수 같아서 뭐 제가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선행인가 가서 2차 오고 지난번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타고 선행 가서 또 2차 가서 뭐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이관태인가요? 예, 이관태 덜미 잡혔어요. 아라챔프한테 덜미를 잡혔는데 제가 아라챔프한테 덜미를 잡히는 걸 보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뭐 사실 뭐 나머지 마필은 없었잖아요. 아라챔프가 잘 뛰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그때 좀 사실 눈에 안 띄었어요. 저 아라챔프가. 그다음에 여기 옥천채강이 또 있네. 저는 지금 옥천채강이 뭐 아직도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한 발로 올라오죠. 왼발로. 근데 그 당시 송재철 기수가 조교할 때 왼쪽 채찍을 써서 발을 오른발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박태종 기수가 조교할 때 오른 채찍을 써서 왼발을 쓰게 만들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왼쪽이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발을 많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어떤 발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조교 때 해야 되죠.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분산을 안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그런 분산을 해줄게. 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쌍머리입니다. 이렇게 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아라챔프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근데도 저는 아직도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또 그 기수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뭐 안으로 참. 그러니까 지난번 뛴 것만 봐가지고는 얘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마필이 아직 어떤 체형이나 이제 그런 어떤 흠만 단점만 좀 고쳐주면 정말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만 조금 해주면 좀 뛸 것 같은데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19번 플래시 썬더입니다. 지난번에 이 젤로스를 이긴 마필이에요. 선행 가서 제가 그래서 이 플래시 썬더를 축으로 해서 젤로스가를 추천드리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 그랬죠. 이 빅에너지 같은 경우는 배터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지 배터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루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그 경주 자체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경주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필이 지금 여기서 선행은 가는데 자, 이 경주 자체가 뭐냐면 외곽에서 9번이 제일 빨리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얘 선행 가게 냅둬요? 안 냅둬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엔 플래시 썬더가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뿅 선행을 가서 그냥 쉽게 혼자 힘한배하고 라스트에서 격차가 6마신 차이로 벌어졌어. 근데 이번에는 나오죠.
서로 흐름이 빨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말이 가만히 안 둬. 얘는 어떻게 해? 힘을 쓰고 가. 지난번처럼 힘 한 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물론 월등하게 빠르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월등하게 빠른 그런 순발력이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스 언더는 위험한 인기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야무진 배짱입니다. 이제 이 경주가 좀 길어지는데 이 야무진 배짱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그냥 지난번 거만 딱 놓고 보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김옥성 기술가 조교한 게 몇 마리 있는데 이 야무진 배짱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에 막 주행 불량 뭐 재심 막 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잊자고요. 다 버려두고 지난번 경주만 딱 놓고 보자고. 그러니까 김옥성 기술을 좀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기승술에 있어서는 뭐 최고 클래스의 어떤 누구 뭐 이런 기술이 있지만 조교만큼은 김옥성 기수예요. 저는 으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무지 배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일단 그 실전을 한번 보면 나오자마자 붙들죠. 붙들고 6번 게이트예요. 6번 게이트에서 자기 진로를 간 다음에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그동안 모래를 맞으면 자꾸 외곽 사행을 해요. 사행. 그러니까 주행이 불안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최대한 고삐를 짧게 해가지고 눌러 잡죠. 근데도 말이 고개를 쳐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못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해왔던 게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무진 배짱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미세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세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김옥성 기수의 어떤 조교고 이런 걸 떠나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교를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탈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두고 어떻게 탔는지가 중요한 거죠. 깡바닥에 붙들잖아. 3코나 내려갈 때 막 난리를 펴요. 말이 나가려고 하고 그걸 집어넣잖아요. 안으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얘하고 지금 실랑이를 해야 되는데 그 실랑이를 최소화 줄여주는 거예요. 나는 나가려고 말은 나가려고 하는데 기수는 그거를 최대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너 힘쓰지 마. 내가 우격다짐으로 할게. 그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2012년부터 방송했으니까 10년을 넘게 방송을 하면서 매번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힘한 배한 건 그동안 10몇 년 동안 없었어요. 진짜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마필은 악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서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그럼 어때요? 라스트에도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라스트에서는 어차피 진로가 열려요. 여러분들 뭐 제가 한국 마사회법 기수가 알아야 될 그 항목이 있잖아요. 저희 때 그게 97조인가래요. 그러면 10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선에서 내 진로를 정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다. 라죠. 그러니까 내 진로, 그러니까 자기 진로를 쌓고 나서 딱 자기 진로를 정하면 바꿀 수가 없다. 이제 그런데 그게 좀 몰라요. 지금은 몇십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다. 기수 이제 면허 시험 볼 때 그게 나와요.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3번 희망 챔프가 이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아라 챔프, 야무진 배짱, 옥천 최강 뭐 이런 마필들, 플래시 언더 뭐 이런 마필들 안쪽에 걸작들이면 이거 무슨 수술했잖아요. 관절경 수술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뼈 조각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교를 좀 못했어요. 쟤도 보면 성질이 칼칼해서 그런 게 오히려 쟤한테는 역효과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프면 스스로 좀 천천히 뛰어야죠. 그래가지고 기수가 힘 한 배를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얘는 스스로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아픈데 그냥
세게 운동을 하는 거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픈데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팔꿈치가 아픈데 뭐 푸시업은 뭐 평상시에 100개 하던 걸 1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200개, 300개씩 해. 그러면 또 고장 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 챔프를 축으로 한다. 근데 결론은 그건데 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좀 저 야무진 배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입상을 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 경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예. 재밌는 경주죠. 재밌는 경주. 전부 다 지금 이게 1200m거든요. 이제 3군 마필인데 1200m인데 그러니까 이 자꾸 빠른 마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겨냥을 하는 거지, 조교사들이. 4마리 3군 마필인데 1300도, 1400도 조금 힘들어. 1200여. 그러니까 거기에 출전 주기를 맞추는 거예요. 짧은 거리.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빠른 마필들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경주는 조금 뭐 해볼만 하죠. 예, 해볼만 한데 조금 분산 배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경주고요. 일단은 한번 좀 지어볼까요? 1번 나이드러키입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말부터 하자고요. 2번 바이스로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그랬는데 쟤는 어차피 결정력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계속 2착, 3착, 2착, 3착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왜냐하면 쟤도 보면은 리듬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조교 때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코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0m까지는 잘 나와요. 그럼 200m부터 100m 골대까지 지나는 그 200m 구간이 50에서 40, 30, 20, 10 이런 게 떨어지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근데 오늘 선행을 가야 되는데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왜 빠른 마필들이 다 나왔다 하는 이유가 이제 얘한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을 못 가요. 그동안 이제 뭐 선행 꼭 아니래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건 상대가 약했을 때고 지금 상대가 세졌고 2번 게이트가 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선행을 갔을 땐 좋지. 근데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는 쟤한테 2번 게이트.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마이 멤버, 모닝일, 화이트 코멧 이거 뭐 조교 지금 습보 한 번도 안 하고 왔죠? 예, 한 번도 안 했어. 이 마필이 습보 안 하는 마필이야. 이런 거는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뭐 다른 책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화이트 코멧을 한번 볼까요? 이 세 번의 조교 비교 분석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는 없네.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습보를 했어요. 이 마필이 한 번 습보하는 마필은 안 해요. 일주일에 나오면 보통 2번, 많을 때는 뭐 3번, 4번씩 하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보니까 우전 구절염이 있네요. 우전 구절. 여기 구절.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 고쳐져요. 한번 나오면 좀 뭐랄까요? 통증? 사람으로 치면 통증을 얼만큼 줄여주느냐 거기에 관건이지 이게 한번 뼈가 튀어나온 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요. 여러분들 예시장 보면은 이렇게 붕대 감고 나오는 마필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붕대 감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복숭아뼈죠. 사람으로 치면 요 복숭아뼈. 딴 얘기가 되는데 요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에서부터 요 무릎 밑에까지 감는, 그러니까 붕대를 요까지만 감아요. 요까지만 요렇게 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다리에 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아킬레스 건. 이 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감는 붕대고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 구절까지 감는 게 있어요. 구절 밑에 이렇게 오목하게 발굽 밑에 보면 여기 오목하지 않습니까? 말들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오목한데 여기가 구절이야. 이게 사람으로 치면. 근데 얘네들은 원래는 여기가 구절이죠. 말들은 이 뼈 조각이 내려가는 뼈. 근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볼록 튀어나온 뼈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붕대를 감아. 그 밑에까지 이렇게 붕대를 감는 마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구절을 보호하겠다는 거.
전체적으로 구조를 그러니까 이 반데스라 하면 안 되지. 이 붕대가 이렇게 내려서 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위로 감는 거는 이 건이 나왔을 때 그렇게 감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구절이 나온 말들 보면 막 이게 불룩불룩해요. 막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이렇게 아주 이쁘게 딱 있어요. 딱 이렇게 복숭아뼈가. 근데 좀 거기가 심한 말들은 위아래 뭐 막 이렇게 막 뼈가 이렇게 튕겨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놀려서 굳힌 다음에 굳히긴 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얘가 뼈 튀어나온 거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요. 이제 그런 왜 그랬죠? 이런 지금 화이트 코멧을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조교를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다음에 스트라이더 이건 뭐 지금도 뭐 컨디션 아니고 11주 만이고 썬더 챔프. 지금 보세요. 썬더 챔프 같은 게 지금까지 제가 쭉 뭐 썬더 모카신이라든가 또 뭐 이런 원더풀 우먼이라든가 경직된 몸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맵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승할 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선행만 가야 돼. 그게 뭐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몸은 그래도 몸은 막 경직돼 있던 내가 성격에 있어. 성깔이. 그러니까 선행을 가면은 그걸 편하잖아요. 막 성깔이 막 진짜 불같이 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짓부르륵 지치는데 편하게 해줄 게 뭐예요? 그냥 선행밖에 없다라는 거. 예.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이 선행을 가더라도 힘을 쓰고 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그런 경직된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 그럼 남는 게 이제 1번 나이드러키, 3번 제다이, 4번 대지여인, 7번 드림노크, 8번 럭키 재산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1번 나이드러키는 조금 지금 현재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화필은 기본 능력이 상당히 덩치가 큰데도 유연해요. 근데 말이 정말 매가리 없이 다녀요. 근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너무 유연해. 500kg 넘죠? 500kg가 넘는데도 정말 유연해요. 약간 진짜 체형에서 흠을 잡자면 동체에 비해서 넓은 동체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인데 또 캔슬 들어올까봐 좀 걱정스럽게 그거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날씬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동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다리가 좀 짧아 보여.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말에 비해서 그러니까 날씬한 말에 비해서 좀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활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을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공백기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조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런 마필들이 조교 때는 안 나타나도 갑자기 실전에서 선행 가서 삥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오늘은 좀 선행 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5번 마이 멤버라든가 대지연 이런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번이죠. 이 제다입니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 경주에서 취임마라고 할 수 있죠. 취임마요. 그러니까 쟤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왼쪽 뒷다리인가? 조금 불편하게 걸어요. 걷는데도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자이언트 이게 뭐죠? 자이언트 펀치 국내산 육군 개랑 동반 스포라는데 물론 하이군이긴 하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본은 있어요. 근데 왼쪽 뒷다리가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쟤는 자동으로 선행을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못 가요. 그냥 심한 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물론 예전에 그 문세영 기수가 선행도 왔습니다만은 취입을 하면서 막강하게 날라온 마필이잖아요. 그럼 조기사가 저 마필의 장점을 아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빠른 편성에서 선행 좀 한번 가줄래? 그런 주문을 안 할 거거든요. 취입이지.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유일하게 취입마기 때문에 앞에서 싸우면 저런 애들이 날라올 수 있다. 4번 대지연입니다. 쟤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디션은 안 해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여기서 제일 센 마필이에요. 기본 사이즈가 세고 저 마필이 역시 이제 이동화 기수가 안착했고 지난번에 따라갔지 않습니까? 따라갔습니다. 이게 더 많은 힘한 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선행을 갈 일은 없으니까.
Y 멤버라든가 뭐 다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런 마필들은 선입권에서 이제 5번 뒤에서 선두권에서 버텨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립 놓고 럭키 재산이 있는데 저는 오늘 측에 드립 놓고요.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타도 되니까 선입권에서 뭐 아무렇게나 타도 되는데 일단 좀 뭐 앞말이라 그런지 약간 어떤 결정타는 없지만 뭐 컨디션 좋고 선취입 다 되고 힘 있고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쟤한테 가장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럭키 재산인데 승분전이고 지난번에 이기는 과정이 아르펜스요. 일요일날 경기해보니까 아르펜스도 뭐 예상가들 예상 잡던데 그런 말을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이즈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풀 청춘비바 달리는 빛깔 도깨비 이런 말풀들을 이겼는데 럭키 재산을 이경주에서 축으로 간다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드립 노코를 축으로 해서 추임마 쪽도 추임마 한 마리 선행마 한 마리 뭐 이렇게 한 2방 정도로 딱 정리를 해서 공략을 좀 할까 싶은 경주가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덥습니다. 여러분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1월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